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청약을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집을 마련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간단한 답의 셈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청약을 하면 새 집에 살아서 좋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시세 차익입니다. 꼭 부동산 투기꾼만 시세 차익을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내가 청약을 받고 살던 그 집을 나중에 더 좋은 데나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해서 팔아야 할 때 기왕이면 높은 시세 차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아무데나 주거 환경만 보고 그냥 청약하고 당첨되면 머리 아플 일도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 가격은 현재 계속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당분간은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양가는 또 폭발적으로 막 상승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보다 분양가의 폭등세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몇 년 전에 묻지마 청약이 아닌 선택적 청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 제가 몇 달 전부터 청약 시장을 설명하면서 자주 사용하던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미래라고 표현했던 이 포인트가 일부 청약 현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으로 이미 변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청약단지의 일반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곳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 묻지마 청약 시대에는 주변 시세 따위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게 영원할 것만 같았고, 이때 당첨된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남몰래 화장실 가서 미소 짓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선택적 청약의 시대에는 필히 어떤 청약을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좀 미심쩍으면 청약을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분양가 상승도 이게 멈출 기미가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된 건지 과연 의문이 가기도 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양가가 높아만 진다면 더 높아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떤 청약을 해야 할지 이게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청약 단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가격만 확인해서도 안 되고, 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까지 좀 넓게 확인해서 꾸준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분양가부터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가 최고가 기준으로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지만 대략의 평당가를 대입해서 유출을 해보면 대략 10억 정도로 보면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59제곱미터 7억 7,500, 84제곱미터 10억, 이 가격을 기본적으로 생각해 두시고 하나씩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옆에 있는 GS 강동 자이입니다. 실질적으로 강동 헤리티지 자이, 그러니까 길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가장 비교가 많이 되던 곳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 아파트로 이제 20년 차가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도 오랫동안 홀대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홀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급등기 그리고 9호선 연장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여기가 또 갑자기 급등을 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심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지금은 20년 차 아파트가 됐지만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이 블럭에서는 가장 신축급 아파트로 여기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호선 생태공원역에 어쩌면 가장 큰 수의 아파트를 찾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호가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없어서 84제곱미터로만 봐야겠습니다. 현재 가장 낮은 호가는 12억에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호가입니다. 즉 팔고 싶은 사람이 정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에 거래가 많이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이거를 시세라고 봐도 되겠지만 지금은 거래가 없는 시절이라서 시세라는 표현을 좀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호가, 팔고 싶은 가격, 그동안의 실거래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에는 7억대에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더니 2020년에는
드디어 10억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13억 4천만 원을 찍습니다. 2022년 3월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2배 정도 아파트 가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차례입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3억 4천의 초고가를 찍은 이후 거래가 없다. 그리고 지금의 호가는 12억이다. 강동 헤리티지 자일 84타입이 있다면 분양가가 대략 10억 정도였을 것이다. 그러면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지금의 이 가격은 적정성은 어떠한가?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강동 헤리티지의 길 건너편에 있는 이편한 세상 강동 에코폴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2020년 아파트로 3년차 아파트입니다. 길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아파트이면서 동시에 신축급 아파트라 좀 더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59제곱미터가 또 있습니다. 현재 호가는 10억입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같은 평형에 7억 7,500만 원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 13억을 찍었던 과거 이후에 1년이 넘도록 지금 거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지금의 호가 10억이 과연 10억의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거는 한번 판단을 또 각자 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점점 깊어지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다시 반등할 기미가 당분간은 안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A 아파트와 B 아파트가 있습니다. A 아파트는 10년 차이고 2000세대 대단지, 그리고 B 아파트는 3년 차 신축급이고 300세대 소형 단지. A 아파트 단지는 실거래가가 30% 이상 막 하락한 게 나옵니다, 결과가. 그런데 B 아파트는 실거래가는 없고 예전에 최고가에 거래된 기록 정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도 B 아파트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B 아파트 주민이 우리 아파트는 아직 안 떨어졌는데 이거 괜찮은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한테. 이거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나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잘못 얘기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B 아파트 주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한테 물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애둘러서 설명하느라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실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B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 그거는 1000세대 이하 소형 단지들이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소형 단지일수록 주민들이 굉장히 똘똘 잘 뭉칩니다. 아주 잘 뭉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가격 방어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는 없는 거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으니까요, 거기가. 그리고 5년차 정도까지는 그래도 신축급으로 봐줄 수 있는데 몸값이 가장 높아질 그럴 시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바로 전세 수요는 A보다 오히려 B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아닌 전세는 새 집일수록 인기가 더 많으니까, 전세가가 둘이 비슷하다면 오히려 B가 더 인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 아파트 주민들이 또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아니, 전세가가 둘이 비슷하니까 매매가도 그럼 비슷한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신축이니까 더 높아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굉장히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부동산의 기본만 알아도 그런 생각을 못할 텐데 정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대단지일수록 각자의 어떤 사연이 더 다양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살면 살수록 생각도 그만큼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이 A 아파트에 다주택자라든지 빨리 팔고 탈출해야겠다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직장을 잃었거나 해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영끌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더 많거나 막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A 아파트의 급급매가 더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더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심각한 거는 A보다 B 아파트가 더 심각한 겁니다. 이번에는 강동구 쪽 아파트의 어떤 가격 폭등의 선두주자였던 고덕 지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쭉 재건축이 완성되고 입주를 한 곳들입니다.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이 상일역을 기점으로 해서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럼 누가 더 둘 중에 대장이냐를 논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계시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또 자기들끼리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저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고덕역에 9호선이 연장되네. 여기가 더블역세권되고 고덕 그라시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현재 호가 9억 9천만 원입니다. 15억을 뚫고 나갈 때가 21년 8월인데 호가가 이제는 9억 9천이 돼버렸습니다. 즉 10억 미만으로 고덕 그라시움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많이 꺾인 걸 볼 수 있고 그나마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까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아르테온은 이미 실거래가가 10억대가 깨졌습니다. 여기는 기존에는 10억대에 거래가 되다가 11월 달에는 중개거래로 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게 떴습니다. 이 정도면 강동구 고덕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가격 25평 정도 되면 10억대가 깨졌고 9억대에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9억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장담을 지금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3일 후에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리도 간신히 억지로 그나마 꾸역꾸역 틀어막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미국이 또 한 번 빅스텝을 밟아버린다면 점점 이걸 억지로 막아놓는 거는 더 힘들어져 보입니다. 사람들은 강동구 고덕 그러면 그라시움과 아르테온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데 아르테온 남쪽으로 센트럴 아이파크, 고덕 자이, 그리고 롯데캐슬 베네루체 여기 삼형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9억대의 호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이 중에는 그래도 가장 좀 위치가 처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금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에 실거래가가 떴다. 이거는 굉장히 여기 시사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물론 1층이긴 하지만 중개거래로 10억을 그냥 간신히 유지만 한 상황입니다. 두 자릿수를. 지금의 호가 기준으로는 11억에 지금 매물이 좀 있는 걸 보면 10억이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다 라고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약이든 기존 아파트의 매수든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그리고 그때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핵심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러려면 1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단기적인 부동산 흐름,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정도만 내다보고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